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STS.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이코노미, 스트래티지 등을 고민하는 곳입니다. 중공의 수출입 통계는 1월과 2월을 묶어서 한꺼번에 발표를 합니다. 설날 연휴가 너무 길기 때문이죠. 그래서 23년 2월까지의 중공이 그 반도체 수입 얼마 했는가, 금액 기준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마이너스 30.5% 줄었습니다. 수량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26.5% 감소입니다. 그림 쭉 같이 보시죠. 그래서 22년 연간 감소율이 마이너스 15.3%인데 이것보다 훨씬 더 가파르게 지금 반도체 수입 감소하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그 제목은 IC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 대부분이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최근 그 연간 자료도 같이 보시면은 수량 기준으로 20년 연간 22% 증가, 21년 17% 증가 이랬는데 그런 그 중공의 반도체 수입이 22년에 마이너스 3.9%로 감소했고요. 이게 작년 10월 이후 미국의 반도체 수출 통제 이후 급감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23년 2월까지 마이너스 27%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공의 반도체류 수출도 지금 비슷한 규모로 감소하고 있는데 수출 규모나 그 감소하는 게 이거는 저는 중요한 거 아니라고 보고요. 그래서 주목할 필요도 없고 분석할 필요도 없다고 봅니다. 핵심은 중공이 반도체를 수입할 수 없는 상황이 정말로 지금 전개되고 있다. 이게 확인된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미국, 한국, 대만, 일본, 네덜란드 등에서 첨단 반도체와 첨단 장비 수출 통제하고 있고 이게 제대로 지금 작동하고 있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중공은 필요한 거 살 수도 없고 다른 데서 대체해서 사올 수도 없고요. 저 지금 미국, 한국, 대만, 일본 이런 데서 안 팔면 딴 데서 어디서 사옵니까? 사올 수 없습니다. 그렇고 자기가 직접 만들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만드는 데 필요한 기술을 배울 수도 없다는 겁니다. 인적 교류도 지금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그래서 한국에서 중공으로 수출하는 거, 그것도 이제 더블 체크를 해보면은 반도체 수출이 전년비 지금 반토막 행진이 지속 중이라는 겁니다. 이게 한국의 2월 수출입 데이터 보면은 중공의 그 수입 급감 사실 다시 확인할 수 있는데 2월 한국의 중공 수출은 마이너스 24.2% 줄었는데 중공으로 가는 반도체 수출은 마이너스 39% 줄었다는 겁니다. 즉 지금 그 반도체 수출은 메모리 중심으로 전년비 반토막 행진 기본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전 영상에서 분석할 때 이거 최소한 한 9월 달까지는 반토막 행진 지속될 가능성 높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할 것은 중공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포기한 이후에, 즉 중공 경제를 리오픈한 이후에 그 사진 보시면은 중공의 2월 제조업 PMI 지수 그 두 개 있잖아요. 두 개 전부 비교적 크게 올랐습니다. 상승세입니다. 그리고 50%도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반도체 섹터는 지옥 행진이 지금 더 험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추론해야 할 것 같다는 겁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봤는데 중공의 주요 반도체 기업들, 가령 SMIC나 양치 메모리 이런 것들이 공장 신설, 정설 투자 지금 이게 진행 중에 있었는데 공장을 신정설하면은 그 전부 다 장비 사다가 채워야 되는데 그거 구하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약 없이 지금 연기되고 있다, 이런 겁니다. 기약 없다는 것은 저거 언제 완공할 수 있을지 기약할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저 공장 저거 완공도 못하고 고철 덩어리로 전락할 가능성도 지금 열어둬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번 반도체 전쟁은 제가 볼 때는 무제한, 무기한, 무조건으로 진행된다. 적어도 대략 한 10년은 지속할 것 같다. 그러고 나서 수시로 이 전쟁 결과를 평가를 한 다음에 더 공격을 퍼부어야 할 부분 이렇게 딱 선택을 해서 계속 공격할 것 같다는 겁니다. 10년 지나도 끝날 것 같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공장 저거 완공도 못하고 고철 덩어리로 전락할 가능성도 지금 열어둬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럼 앞으로 주목할 게 뭘까?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크게 두 가지. 첫 번째로는 중공의 다른 산업 부분이 반도체 없이 과연 제대로 돌아가겠나 이겁니다. 현재 중공의 반도체 공장들은 성숙 기술, 다시 말하면 구닥다리 열등 반도체입니다. 성숙 기술이라는 게. 예. 이거라도 많이 만들어서 임시 대응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하겠죠, 이거는. 예? 뭐, 저 사람들도 다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임시 대응이죠, 이건 어디까지나. 그래서 문제는 성숙 기술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과연 저 만드는 것이 제대로 품질 보장이 될지 이것도 의문이라는 거죠. 왜 이런 말이 나오는 거 하니, 그러니까 지난 겨울이죠. 그러니까 러시아도 지금 제재를 받고 있으니까 반도체를 못 구하니까 그나마 이제 그 비빌 때는 중공이니까 중공에서 반도체를 보내줬는데 절반가량이 불량품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중공이 일부러 불량품을 보내지는 않았겠죠. 우량품은 저희가 쓰고 불량품을 수출하지는 않았겠죠. 예?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이제 보냈는데 그게 절반가량이 불량품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열등 반도체라도 만들려고 애는 쓸 텐데 그 품질 보장이 될지도 의문이고, 그 다음에 또 그 품질 보장이 된다 하더라도 열등 반도체 사용해서 과연 우등 공산품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겠죠. 예? 결국 중공산 그 상품이라는 거는 열등 상품으로 추락하지 않겠나 앞으로 점점 시간이 갈수록. 그래서 그렇다면 해외 시장에서는 서서히 사라지는 코스를 지금 출발한 거 아닌가,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난 영상에서 본 것처럼 그러니까 중공에 금년에 뭐 5% 내외 성장한다는데 이건 택도 없는 소리고요. 예, 마이너스 성장할 것 같다는 겁니다. 23년 중공이 마이너스 경제 성장하는 것인지, 예? 그래서 반도체와 함께 중공 경제 추락할 가능성, 요걸 주목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고요. 두 번째 주목할 점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이 과연 가속되는지 여부입니다. 즉 중공의 역할을 다른 곳에서 대신해 줘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순조롭게 진행되어야지 중공은 망가져도 글로벌 경제는 흥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과연 그 중공을 제외한 그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이 가속되는지 요걸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지금 한국에 뭐 용인이나 평택이나 저런데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기존에 반도체 투자 계획 수립한 게 있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그 메모리 반도체 어려운 건 일시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국 내의 반도체 투자 계획은 차질 없이 진행을 해야 하지 않겠나, 뭐 이런 의견입니다. 이런 의견이 강합니다. 그 다음에 그 칩스 앤드 사이언스 그 법에 따라서 미국에 지금 투자한다는 거, 그것도 미국에도 적극적으로 그 투자를 진행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그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그 중공 관련해서 최근 나오는 보도는 계속 그 우울한 그 소식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중공에게 우울한 소식이죠. 중공에 대한 어떤 그 각종 제재가 점점 더 강화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스파이 풍선 아시잖아요. 그걸 수거를 해서 내용물을 살펴봤더니 그 안에 전자제품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전자제품 용도를 가만히 분석했더니 감청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파이 풍선이 맞다는 거죠. 예? 맞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그 전자제품이 미국 기업의 그 중공 자회사를 통해서 조달됐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까지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관련 기업들 왕창 그 엔티티 리스트에 추가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란을 지금 제재를 하고 있는데 이 중공 해운업들이 이란 제재를 위반하는 그 거래에 도와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중공 해운업까지 제재해버렸다는 것이고, 또 끔찍한 내용인데, 끔찍한 내용. 그러니까 그 지금 그 보도처럼 저 내용은 예전 보도인데 중공이 장기 매매에 관해서 과거부터 사형수들 또는 그 위구르인들 그 장기 적출해서 심할 때는 마취도 안 하고 그냥 산채로 장기 적출했다는 거죠. 그러면 장기 적출 당하고 나면 그 다음에 바로 죽어버리죠. 끔찍한 내용인데 이런 것들이 수시로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적출된 장기를 이제 이 시기에 사용했다는 것인데 이와 관련해서 유전자공학 관련 기업도 지금 제재를 한다는 겁니다. 그 팍스뉴스에 나온 내용은 상당히 끔찍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이렇게
중공 관련 내용 마무리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 경제는 생각보다 너무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금리를 좀 더 올려야 될 것 같다고 어저께 화요일 날 제롬 파월이 상원에서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이게 상당한 내용이죠. 네? 상당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2주 후에 3월 22일 날 FOMC, 3월 FOMC가 열리는데 여기서 기준금리를 50bp 올릴 것 같다. 이런 확률 분포가 다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사진 한번 보시죠. 그래서 지금 그 금년도 금리 인상이 좀 더 오래 갈 것 같다. 그 다음에 그 기대하는 그 기준금리 상단이 더 올라갈 것 같다. 이게 그동안의 시장의 우려였는데 이게 우려가 현실로 되면서 한꺼번에 다 반영을 해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지금 그 미국 시장이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예. 중요한 것은 다음 주 CPI, 그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 발표에서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지수가 크게 만약에 하락해 준다면은 다시 25bp 올릴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는다면은 금리 인상폭 50bp 결국 지금 시장이 저렇게 기대를 하고 있다는 거니까 지금 한 2주 정도 나오고 저런 확률 분포는 저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다음 주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주목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CPI 아직 예상치는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이 이탈리아 에니사가 지난주에 4분기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제가 볼 때는 한 두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 많은 말들이 나왔는데 두 가지가 저는 주목이 됩니다. 첫 번째로는 모잠비크의 코랄술 FLNG가 있잖아요. FLNG. 여기에 대해서 에니사가 모잠비크에서 계획한 3척 중에 1번 배라는 겁니다. 저게. 그러니까 앞으로 2척 FLNG 추가할 계획이라는 거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 말은 결국 현재 코랄술 FLNG 삼성중공업이 만든 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 바닷속에서 딸들을 퍼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LNG 지금 팔고 있잖아요. 유럽으로 팔고 있잖아요. 그거 달러잖아. 그러니까 바닷속에서 달러 퍼올리는 기계인데 그게 지금 매우 만족스럽다. 저기서 지금 돈 잘 벌고 있으니까 저거 한 2척 정도 더 앞으로 하겠다. 이렇게 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금년 중에 한 척 추가 발주될 가능성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그 다음 사실은 에니사는 대표적인 업스트림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비즈니스 장기 전망을 했는데 이 업스트림 비즈니스는 26년까지 계속 증가할 것 같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30년까지 좀 플랫할 거다.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전망을 하는데 이제 더 중요한 거 여기서 요겁니다. 앞으로 오일 비중은 좀 줄어들 것 같은데 가스 비중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 같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에너지 전환과 관련되는 그런 전망으로 정리가 됩니다.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 time.